여러분, 지금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된 전세 계약서. 여러분은 그 종이 한 장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아마 확정일자도 받았고 등기부등본도 깨끗하니 내 돈은 안전해라고 확신하실 겁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집주인은 연기처럼 증발해버리고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수억 원의 보증금이 단 하룻밤 만에 휴지 조각보다 못한 빚더미로 변해버린다면요. 오늘 이 시간은 전세라는 이름의 안전한 가면이 벗겨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면 뒤에 숨겨진 빌라왕들의 소름 끼치는 덫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자, 구체적인 이야기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도 혹은 내일 당신이 겪게 될 악몽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서울 외곽 혹은 경기도 신도시에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 부부가 있습니다. 가명을 민수 씨라고 하죠. 민수 씨는 성실합니다. 코인으로 일확천금을 노리지도 않았고 주식으로 도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남들처럼 열심히 회사 다니고 월급 아껴서 결혼 자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따뜻한 보금자리를 구했을 뿐입니다. 아파트값이 너무 올라서 깨끗한 신축 빌라 전세를 얻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생생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사람 좋은 미소로 이 집 정말 귀한 매물이에요. 집주인분이 임대사업자라 아주 안전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민수 씨 부부는 꼼꼼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근저당이 없는 깨끗한 집인 걸 확인했습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도 문제없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허가해준 은행이 돈을 빌려줬으니 이 집은 국가가 공인한 안전한 집이라고 믿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그 순간 두 사람은 이제 우리도 서울 하늘 아래 발 뻗고 잘 곳이 생겼구나 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도장이 사실은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의 매듭이었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년 뒤 계약 만료를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사 가려는데 보증금 반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며칠 뒤 뉴스에서 속보가 터져 나옵니다. 수천 채의 빌라를 소유한 임대사업자, 일명 빌라왕, 사망. 민수 씨의 집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상상이 되십니까? 내가 피땀 흘려 모은 수억 원의 전세금, 은행에서 빌린 그 막대한 빚을 갚아야 할 주체가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린 겁니다. 집주인은 죽었고 그가 남긴 건 수백억 원의 체납 세금뿐입니다. 국가는 말합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안 냈으니 집을 경매에 넘겨 세금부터 가져가겠습니다. 은행은 말합니다. 사정은 딱하지만 대출 이자는 제 날짜에 갚으셔야 합니다. 아니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자, 여기서 정말 무서운 진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민수 씨가 무지해서 당했을까요? 공부를 안 해서? 욕심을 부려서? 아닙니다. 그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스템이 가르쳐준 정석대로 행동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했고 공인중개사를 믿었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범적인 행동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더미, 그리고 거리로 나앉게 된 현실입니다. 어제까지 퇴근 후 소주 한 잔 기울이며 미래를 꿈꾸던 평범한 가장이 오늘 아침 눈을 뜨니 전세 사기 피해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전세금을 잃고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며 유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이 묵인하고 제도가 방조한 사회적 살인입니다. 단언컨대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믿는 그 순간이야말로 사기꾼들이 가장 환하게 웃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는 그 모습을 보며 비웃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고요? 그 서류 자체가 조작된 판 위의 장식품에 불과하니까요. 자, 이제 눈물을 닦고 그 잔인한 메커니즘을 해부해볼 시간입니다. 범인은 죽었지만 범행 도구는 여전히 여러분의 계약서 속에 숨겨져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아주 냉정하고도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집주인에게 건넨 그 수억 원의 보증금. 집주인이 그 돈을 금고에 고이 모셔뒀다가 만기 때 웃으면서 돌려줄 거라고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그 돈을 들고 하와이로 도망이라도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잔인한 진실을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전세 보증금은
애초에 현금으로 존재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건 그저 집주인이 다음 집을 쇼핑하기 위해 아궁이에 쳐넣고 태워버린 연료였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기형적인 괴물, 갭투자, 갭 인베스트먼트의 민낯입니다. OECD나 KDI 같은 국책 연구기관들이 수년 전부터 끊임없이 경고해온 시한폭탄의 정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메커니즘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교활합니다. 집주인은 자기 돈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집값의 80%, 90%를 여러분의 전세금으로 충당하고 자신은 고작 계약금 정도만 건칩니다. 여러분은 집을 빌린 세입자라고 생각했겠지만 자본의 논리로 보면 여러분은 집주인에게 무이자로 거액을 대출해준 물주이자 그들의 도박판에 판돈을 대준 스폰서였던 겁니다. 부동산 상승기에는 이 폭탄이 터지지 않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서 더 비싼 전세금을 내주면 그걸로 여러분 돈을 돌려주고도 남으니까요. 소위 말하는 돌려막기가 가능했던 시절입니다.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순간 소위 말하는 역전세가 발생합니다. 집을 팔아도 여러분의 돈을 다 갚지 못하는 상황. 전문 용어로 자산보다 부채가 더 커지는 지급불능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뉴스에서 매일 듣는 깡통전세, 갱통전세의 실체입니다. 말 그대로 속이 텅 빈 깡통처럼 그 집에는 아무런 가치가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계약 당시 벤츠를 몰고 명품 시계를 찬 집주인을 보며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천만에요. 제발 그 환상에서 깨어나십시오. 화려한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등기부등본을 뜯어보고 대출 내역을 까보면 그들은 부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가난한 빚더미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빈털터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지 그 빚이 전세보증금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임대사업자라는 그럴싸한 타이틀로 포장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부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용과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는 채무자에 불과합니다. 결국 메커니즘은 명확합니다. 집주인은 갚을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애초에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누군가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불쏘시개로 쓰이고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눈을 크게 뜨십시오. 이 사기극이 벌어지기 직전 서류 위에는 분명히 피냄새를 풍기는 시그널들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만 아는, 그러나 여러분은 절대 몰랐던 그 5가지 위험 신호. 지금부터 하나씩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지금부터는 실전입니다.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전쟁터에 발을 들인 겁니다. 상대방은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이고 여러분은 이제 막 훈련소에서 나온 신병입니다. 아무런 무기 없이 그들의 웃음 속에 숨겨진 칼날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5가지 위험 신호, 그 중에서도 당장 서류상으로 확인 가능한 거시적 위험 신호 2가지를 먼저 공개합니다. 이 신호가 보이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부동산에서 나오십시오. 첫 번째 위험 신호, 화려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빨간 줄 그어진 등기부등본입니다. 집 보러 가서 뭐부터 보십니까? 와, 도배 새로 했네, 수업 좋네, 남향이라 햇살이 잘 드네, 제발 부탁입니다. 그런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집이 아무리 궁궐 같아도 서류가 썩어 있으면 그 집은 여러분의 돈을 삼키는 괴물일 뿐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바로 등기부등본의 을구, 아쿠입니다. 여기에 적힌 근저당권 설정, 쉽게 말해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얼마나 돈을 빌렸느냐 하는 겁니다. 중개사는 옆에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에이, 요즘 대출 없는 집주인이 어디 있어요? 시세가 10억인데 대출 3억. 아주 안전해요. 여러분, 이 달콤한 말에 속는 순간 지옥문이 열립니다. KDI와 같은 국책 연구기관들이 수년 전부터 경고해온 깡통전세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주인의 대출금과 여러분의 전세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70%, 아니 보수적으로 잡아서 60%를 넘어가면 그 집은 이미 시한폭탄입니다. 집값이 평생 오를 것 같으시죠? 부동산 하락장이 오면 집값은 20%, 30% 순식간에 빠집니다. 그때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누가 돈을 먼저 가져갈까요? 여러분일까요? 아닙니다. 은행입니다. 은행은 선순위 채권자라는 강력한 방패를 가지고 제일 먼저 돈을 챙겨 떠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푼도 못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산기를 두드리십시오. 근저당 플러스 내 보증금, 바익집값. 이 숫자가 0, 7을 넘는다. 그 집은 집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저당 잡힌 감옥입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 보이지 않는 포식자 체납된 세금입니다. 이건 등기부등본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더 악랄하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집주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안 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국가는 은행보다도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은 여러분보다도 먼저 세금을 걷어갑니다. 이걸 조세 채권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겉으로는 벤츠를 몰고 명품을 두르고 있어도 속으로는 세금 수억 원이 밀려있는 빚 좋은 개살구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빌라왕 사태 때 수많은 피해자가 피눈물을 흘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서류상 깨끗해 보였는데 알고 보니 집주인이 세금 체납자였고 결국 나라가 돈을 다 가져가 버린 거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계약 전에 반드시 집주인에게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요구하십시오. 이때 집주인이나 중개사가 정색을 하며 사람을 뭘로 보고 이러세요? 기분 나빠서 계약 안 해 라고 나온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방금 사기꾼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신 겁니다. 떳떳한 사람은 보여주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보여주기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위험 신호입니다. 집주인이 바빠서 나중에 보여준대요. 라는 말도 믿지 마십시오. 잔금 치르는 날 보여주겠다는 말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돈이 입금되는 순간 을은 그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서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오직 사람만이 합니다. 하지만 서류조차 완벽하게 꾸며놓고 여러분을 노리는 진짜 선수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한 그들의 행동 패턴. 자, 앞서 말씀드린 서류상의 경고 등이 차가운 이성의 영역이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는 뜨거운 본능의 영역입니다. 여러분의 육감이 비명을 지르는 순간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기꾼들은 서류를 위조할 때보다 여러분의 눈을 보고 거짓말을 할 때 훨씬 더 치밀하게 연기합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 바로 지나치게 친절하고 서두르는 중개인입니다. 여러분이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중개인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이모처럼 삼촌처럼 따뜻하게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믹스커피 한 잔을 타주며 여러분의 사정을 듣고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딱 하나 남은 귀한 물건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이거 원래 시세보다 5천만 원이나 싸게 나온 거야. 집주인이 급해서 그래. 오늘 계약 안 하면 내일은 없어.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유 없는 호의는 없습니다. 여기서 프렌츠 24와 같은 외신들이 한국의 전세 사기를 보도하며 지적한 충격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합니다. 바로 조직적인 공모입니다. 정상적인 중개라면 중개인은 법정 수수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깡통 전세, 즉 빌라왕의 물건을 처리해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업계 은어로 R이라고 부르는 리베이트가 오갑니다. 여러분이 전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집주인은 중개인에게 법정 수수료의 몇 배, 심지어 수천만 원의 현금 다발을 뒷돈으로 건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이라는 호구를 물어다준 대가입니다. 중개인이 여러분에게 보여준 그 따뜻한 미소와 친절함, 그리고 지금 아니면 놓친다는 조급함. 그것은 여러분을 위한 걱정이 아니라 자신의 주머니에 꽂힐 수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향한 탐욕스러운 흥분이었던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중개인이 여러분보다 더 열정적으로 계약을 밀어붙인다면 그것은 기회가 아니라 함정입니다. 사냥꾼이 먹잇감을 보고 웃을 때 그는 친구를 본 게 아니라 저녁 식사를 본 겁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 바지사장이라는 유령입니다. 계약 당일 드디어 집주인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수억 원짜리 집을 가진 임대인이라고 하기에는 행색이 너무나 초라하거나 혹은 부동산 지식이 전무해 보이는 사회 초년생이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집의 상태나 계약 조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중개인이 여기 찍으세요 하면 기계처럼 도장을 찍고 서류를 챙기기 바쁩니다. 이것이 바로 외신들이 경악한 조직적 사기, 오거나이즈 프로드의 실체입니다. 실제 사기 주모자들은 뒤에 숨고 노숙자나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혹은 급전이 필요한 신용불량자에게 몇백만 원을 쥐어주고 명의만 빌려옵니다. 이들을 소위 빌라왕이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빚더미 위에 앉은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낸
그 거액의 보증금은 이 바지 사장의 통장을 스쳐 지나가 진짜 범인들의 주머니로 빨려 들어갑니다. 나중에 문제가 터져서 여러분이 집주인 멱살을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있는 건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이미 인생이 파탄난 노숙자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여러분의 돈을 돌려줄 생각이요? 아픈디도 없었던 완벽하게 설계된 범죄입니다. 집주인이 자기 집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중개인의 눈치만 보고 있다. 그 자리에서 펜을 내려놓고 뛰쳐나오십시오. 마지막 5번째 위험 신호. 모든 조건이 너무 완벽할 때입니다. 신축 빌라입니다. 인테리어는 호텔급이고 옵션으로 최신형 가전제품이 풀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중개인은 말합니다. 보증금 대출 이자, 집주인이 2년치 지원해준대요. 이사비도 드립니다. 세상에 이런 집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대출 이자를 대신 내주면서까지 세입자를 모셔야 하는 집주인이라면 이미 그 집은 빚으로 가득 찬 시한폭탄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인테리어와 달콤한 지원금으로 깡통 전세라는 썩은 본질을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미끼입니다. 낚시 바늘에 끼워진 지렁이가 통통하고 먹음직스러울수록 그 뒤에는 날카로운 바늘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찜찜함, 이렇게 좋아도 되나 싶은 그 의심. 그것이 여러분을 구하는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전세 사기는 단순히 돈을 잃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가족의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사회적 살인입니다. 그러니 의심하고 또 의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그 친절한 중개인도 법도 아닌 오직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심뿐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등골이 서늘하실 겁니다. 도대체 믿을 놈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 길바닥에 나 앉으라는 소리냐? 라고 묻고 싶으시겠죠. 아닙니다. 이 아수라장 같은 전세시장에도 여러분의 목숨줄을 지켜줄 유일한 절대 방패가 딱 하나 존재합니다. 부자들이 알짜배기 자산을 지킬 때 가장 먼저 챙기는 비밀 무기,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연스보증 보휴움, 흔히 말하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 계약을 할 때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왜일까요? 당장 나가는 수십만 원의 보증료가 아깝기 때문입니다. 설마 내 집주인이 망하겠어? 에이, 그 돈이면 차라리 가구를 하나 더 사지.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고작 몇십만 원을 아끼겠다고 여러분의 전 재산인 수억 원을 허공에 걸고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증보험의 원리는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집주인이 나 돈 없어, 배째라 하고 들어눕는 순간 HUG가 집주인 대신 여러분에게 전세금을 즉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HUG가 그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든 집을 경매에 넘기든 알아서 돈을 받아냅니다. 즉, 여러분은 돈을 받고 쿨하게 떠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밤새 잠 못 이루며 떨어야 할 공포를 HUG에게 아웃소싱하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무서운 현실 자각, 윌리어티 체크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HUG가 무조건 받아줄까요? 천만에요. HUG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한 계산하에 움직이는 금융기관입니다. HUG는 가입 신청이 들어오면 그 집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봅니다. 집값 대비 전세가율이 너무 높거나 집주인의 빚, 선순위 채권, 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면 HUG는 가차없이 가입을 거절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HUG가 가입을 거절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국가공인기관이 이 집은 위험하다, 이 집은 곧 터질 시한폭탄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판정을 내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반드시 집주인에게 동의를 구하고 HUG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만약 집주인이 아유, 복잡하게 그런 걸 왜 해? 라며 회피하거나 HUG 심사에서 탈락하는 집이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부동산을 나오십시오. 선택은 두 가지뿐입니다. HUG라는 방탄조끼를 입고 전쟁터에 나갈 것인가, 아니면 맨몸으로 총알이 빗발치는 거리에서 나는 운이 좋을 거야 라고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인가. 여러분의 전 재산은 기도가 아니라 확실한 시스템만이 지켜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집은 집이 아니라 여러분의 돈을 삼킬 거대한 덫입니다. 자, 이제 정말 끔찍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모든 경고를 너무 늦게 알았다면 어떨까요?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이삿짐을 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주인의 전화기가 꺼져 있다면요? 그리고 우편함에 법원에서 날아온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가 꽂혀 있다면 말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이 겪게 될 시간은 단순히 돈을 잃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이 서서히 갉아먹히는 고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아이고, 전세금 날려서 어떡해, 돈 아까워서 어떡해라고 위로하죠. 하지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아가 붕괴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전세 보증금이라는 돈의 무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입니까? 사회초년생이 먹고 싶은 커피 참아가며 모은 종잣돈이고 부모님이 꾸깃꾸깃 평생을 모아 자식 결혼할 때 보태준 노후 자금이고 신혼부부가 맞벌이로 야근하며 갚아나가는 대출금입니다. 즉, 전세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난 10년, 20년 동안 치열하게 살아온 성실함의 증명서이자 청춘의 핏값입니다. 그런데 사기꾼들은 그 핏값을 단 하룻밤 만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빌라왕이니 건축왕이니 하는 작자들이 여러분의 돈을 들고 튀었을 때 피해자가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분노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수치심입니다. 내가 멍청해서 당했구나.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낙오자가 됐구나. 이제 나는 결혼도, 출산도, 평범한 미래도 꿈꿀 수 없게 되었구나. 이 패배감이 여러분의 방문을 걸어 잠그게 만듭니다. 프랑스 24, 나 AFP 같은 외신들이 한국의 전세 사기 사태를 보도하며 가장 충격적으로 다룬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금융 범죄가 아니라 피해자들을 사회적 고립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넣는 사회적 타살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청년들이 빚더미에 눌려 숨조차 쉬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잃어서가 아니라 내일이라는 희망을 강탈당했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집주인이 떵떵거리며 사는 동안 피해자는 오히려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다닙니다. 은행은 내일같이 독촉 전화를 걸어오고 사랑했던 가족끼리 왜 그때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안 받냐며 서로를 원망하고 헐뜯기 시작합니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갚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세 사기는 단순히 재산상의 손해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드는 재난입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미 피해를 입었거나 혹은 그 늪에 빠진 것 같은 분이 계시다면 제 눈을 보고 똑똑히 들으십시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절대 당신이 부족해서 당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허점투성이인 제도와 그것을 악용하는 포식자들, 그리고 방관해온 시스템이 공모해서 쳐놓은 덫에 걸린 것뿐입니다. 그러니 제발 스스로를 탓하며 어둠 속으로 숨지 마십시오. 당신은 피해자이지 패배자가 아닙니다. 자, 감정을 추스르고 냉정해져야 할 때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 앞에서 울고만 있는 것은 사기꾼들이 가장 바라는 바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포기하고 지쳐서 나가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야 그 집을 헐값에 넘기고 또 다른 먹잇감을 찾을 테니까요. 우리는 그들에게 그 기쁨을 줘선 안 됩니다. 돈은 잃었어도 여러분의 삶까지 저들에게 내어줄 순 없습니다.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솟아날 구멍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제 눈물을 닦고 늑대들이 득실거리는 이 정글에서 내 가족과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생존 매뉴얼을 가동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3가지 행동 강령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혹은 재계약을 앞둔 바로 지금 반드시 수행해야 할 전투 수칙입니다. 자, 눈물을 닦으십시오. 지금부터는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지옥 같은 시나리오가 여러분의 현실이 되지 않게 하려면 지금 당장 무기를 들어야 합니다. 이 정글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 여러분의 전 재산을 지켜줄 유일한 생존 매뉴얼, 절대 잃지 않는 3단계 행동 수칙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전쟁터 나가는 병사에게 쥐어주는 총이자 방탄조끼입니다. 반드시 메모하고 뼈에 새기십시오. 첫 번째 단계, 중개사의 미소가 아닌 차가운 데이터만 믿으십시오.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건네는 이 동네 시세가 다 이래요. 지금 안 하면 놓쳐요 라는 말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그 친절한 미소 뒤에 리베이트라는 독이 발려있다면 어쩌시겠습니까? 빌라왕 사건의 피해자들 대부분은 중개사가 보여주는 시세표만 믿고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세는 조작된 숫자였습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십시오. 그리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혹은 KB부동산 시세를 켜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중개사가 부르는 호가가 아니라 실제로 거래된 바닥 가격이 얼마인지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축 빌라라면 더더욱 의심하십시오. 신축은 시세 데이터가 없어서 부르는 게 값입니다. 주변 10년 된 구축 빌라의 매매가와 전세가율을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전세금이 그 집의 매매가에 육박한다? 그것은 집이 아니라 시한폭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시세를 모르면 여러분이 그 시세의 희생양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 등기부등본 너머에 보이지 않는 포식자를 찾아내십시오. 많은 분들이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없으면 깨끗한 집이라고 안심합니다.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은행 빚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입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다면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국세청이 은행보다도 여러분보다도 먼저 돈을 가져갑니다. 이걸 당해세라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이 죽음의 그림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집주인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보여주십시오. 만약 집주인이 뭘 그런 것까지 보려고 하냐며 화를 내거나 기분 나쁜 티를 낸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부동산을 나오십시오. 왜냐고요? 자신의 세금 내역을 숨기려는 자는 이미 파산 직전이거나 여러분의 돈을 노리는 사기꾼일 확률이 99%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것에 예의를 차리지 마십시오. 이건 비즈니스고 생존입니다. 세 번째 단계, 계약서에 단 한 줄의 마법을 심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을 지켜줄 최후의 방패, 바로 특약 Sufficient Rider입니다. 전세 사기꾼들은 여러분이 대출을 실행하고 보증보험을 가입하려는 그 찰나의 시간차를 노립니다. 잔금을 치르고 입주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보증보험 가입 거절 통보를 받는다면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의 돈은 증발했고 여러분은 신용불량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비극을 막으려면 계약서 특약 사항에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이렇게 적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및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이 문구가 들어가는 순간 사기꾼들은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 보험 가입이 안 되는 썩은 매물이라는 게 들통나는 순간 돈을 다 토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개사가 아유, 관례상 이런 건 안 써요 라고 핑계를 댄다면 그 중개사도 한통속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스스로 확인한 데이터, 세금 체납 내역 확인, 그리고 강력한 특약 한 줄. 이 세 가지 필터 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건 러시아 룰렛 게임에 내 전 재산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좋은 게 좋은 거란 없습니다. 확실한 것만 살아남습니다. 여러분은 먹잇감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정글을 꿰뚫어보는 생존자가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철저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이제 영상이 끝나갑니다. 창밖을 한번 보십시오. 서울의 밤을 수놓은 저 수많은 아파트 불빛들, 참 평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저 화려한 불빛 아래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금을 잃고 피눈물을 흘리며 짐을 싸고 있고 또 누군가는 그들의 눈먼 돈으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발을 디디고 서 있는 이 도시의 냉혹한 본질입니다.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빌라왕. 뉴스에서나 보는 남의 일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는 무지가 가장 큰 죄악이자 가장 확실한 먹잇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린 이 세 가지 생존 매뉴얼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이 숲에서 여러분의 목숨줄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입니다. 세상은 잔혹할 만큼 공평합니다. 아는 자는 지키고 모르는 자는 뺏깁니다. 이 거대한 콘크리트 정글에서 당신은 그저 운에 맡기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양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시스템의 허점을 꿰뚫어보는 늑대의 눈을 가진 생존자가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오늘 밤 여러분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오늘 영상을 그냥 보고 넘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 친구가 있거나 설레는 마음으로 신혼집을 구하는 동생이 있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 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유튜브 링크 하나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벼랑 끝으로 걸어가는 누군가의 인생을 구하는 유일한 밧줄을 던져주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전세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한 이 잔인한 게임은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이 이 냉혹한 자본주의 시장에서 사냥감이 아닌 사냥꾼의 위치에 설 수 있도록 대중들이 보지 못하는 가장 날카로운 시각과 무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의심하십시오. 그것만이 당신과 당신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감사합니다.